자, 오늘은 2차 부등식 심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유형이라도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직선 그리고 아니면 수직선 이용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만약에 2차식 나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놓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이런 식들이 인수분해 하기에는 더 쉬운 식이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껴있더라도 인수분해가 오히려 더 쉬운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곱해서 2a가 되는 게 2랑 a 아니면 1이랑 2a를 곱해야 2a가 되잖아요. 자, 여기 x제곱 같은 경우에는 xx 이렇게 돼서 크로스에서 두 개 더한 값이 여러분들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x-2 x-a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가 이 부분이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이값 두 해 중에서 큰 놈과 작은 놈의 사이에 있는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고 해가 x는 2라는 놈, 요 부분이 0 되는 값이 2라는 놈이 나오고, 이 부분이 0 되는 값이 a라는 놈이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을 때 경우의 수를 일일이 나눠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A가 2라는 건 확실히 여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A가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4, 잠시만요. 다시 지우고 이 부분에 0, 1, 2, 3, 4, 5 한 요 정도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게 x는 2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을 한 다음에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가 4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4개는 정수 4개는 확보한 다음에 수직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 하나, 그 다음에 3, 4, 5 4개 확보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는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쭉 오른쪽으로 가서 4개를 확보한 다음에 그대로 쭉 내려와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A가 와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가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 5랑 6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부분에 색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A가 5 자리에 와도 아니면 A가 6 자리에 와도 주어진 요 조건, 정수가 4개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만족을 하면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족을 안 하면 등호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5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5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요. 요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정수가 4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 부분 5에는 등호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번엔 A가 6자리에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6자리에 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초록색 구간이 만족하는 정수가 4개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6도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고 색칠이 됐기 때문에 6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6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답은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어떤 경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가 2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이쯤에 2를 두고, 자, 이 부분에 2를 두고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한 3, 요 정도 잡아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 2를 기준으로 A가 2보다는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몇 개? 문제에서 말하는 정수 4개를 확보한 다음에 수직선을 바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마이너스 1까지는 확보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주면 되는 거고요. 요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A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쌤 뭐 꼭 확인하라고 했었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호를 표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색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A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와도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와도 주어진 요 정수가 4개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와서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 마이너스 1 자리에는 와도 되네요.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왔을 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A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와서. 자, 요렇게 됐을 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만족하는 정수가 5개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4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오히려 오버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는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최종 답은 요 부분, 아까 A가 2보다 클 때 답 하나, 요 부분이랑, 자, A가 2보다 작은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직선을 그려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자,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4번. 유형 44번은 말 그대로 요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이 범위에서 주어진 조건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x제곱. 일단은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 놓고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요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결과값, 이 부분이 결과값 y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결과값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 2차식이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 x축을 기준으로 항상 성립하려면요. 그래프 모양이 요런 거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만족해야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성립하면 돼요? 전체를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려면 y는 fx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차 함수기 때문에 꼭지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의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더한 만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준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꼭지점의 x값은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꼭지점 y값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한 데 두고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편하게끔 이 부분에 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신경 써주면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범위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과 3. 자, 마이너스 1과 3자리. 그럼 마이너스 1과 3자리는 이 부분, 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부분만 똑 떼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만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요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고. 요 부분이 그래프가. 아니면 이 부분이 요렇게 0보다 크거나 지금 이 부분만 떼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렇게 되거나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거나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에선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부분, 자, 요 부분, 어떤 부분? 요 부분.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만족시키면 나머지 이 구간은 따라오게 되잖아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요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이 부분보다 위에 있는 구간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꼭지점 2를 집어넣어줬을 때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F2를 집어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요 식이 fx잖아요.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줬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구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머지 구간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요. 지금 꼭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29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념 29번이 여기 지금 별표도 많이 쳐져 있지만 참 시험 문제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뒤에 있는 파트에서도 이 문제랑 연계해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 부분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에 대해서 해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해가 모든 실수다.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조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기준이라고 됐을 때, 이 부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결과값, y가 무조건 0보다 크다. 해가 모든 실수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0보다 크려면. x축과도 접하면 안 되고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무조건 성립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일단 수직선상에 그려놓고 이 문제는 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해서 첫 번째, 기울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이 두 개 가지고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 기본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기울기와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걸 찾은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기울기, 여기서는 기울기가 a인 거죠. x제곱의 개수.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양수,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 a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x절편은 없죠. x절편이 계속 강조하지만 방정식의 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정식의 해.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절편들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t는 0보다 작다. 해가 없으니까요. t는 0보다 작다. 이 부분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이번에는 해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수직선상에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해가 없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게 해가 모든 실수거든요. 그럼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반대로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가 없으려면 이 부분은 무조건 결과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음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항상 결과값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이 만족하는 그림이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본 다음에 기울기랑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보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울기는 음수. 그 다음에 그럼 기울기는 A 값은 음수. 그래서 여기 A는 음수가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판별식 해가 없죠. 이 부분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해가 하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t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으니까 작다. 해가 하나 있으니까 같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랑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한번 조금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곱하기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해가 모든 실수. 지금 이 부분이 0이 빠졌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결과값, y값, 그러니까 fx 값인데 이 fx 값이 항상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뭐부터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수직선상에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기울기랑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그림을 그리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 중만 만족하면 요 위에 있는 1번 조건을 다 만족하는 식이라는 걸,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일단 기울기는 양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 문제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사용하면 x의 계수가 짝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k가 얘가 지금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3k제곱 마이너스 6k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묶을 수 있죠. k-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작다 나왔으면 두 해의 사이값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k는 누구랑 0 되는 값, 얘네들이 0 되는 값, 해 중에서 작은 놈과 큰 놈 사이에 있다. 그래서 k는 0과 2 사이에 있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돼요. 기본 절차, 수직선 그려놓고 기울기랑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는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죠. 미지수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가 없다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해가 없대요. 자, 그럼 해가 없을 때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자, 밑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계수 지금 미지수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요. 이 x제곱의 계수 0 되는 값이랑 x의 계수 0 되는 값이 같으면 그러면 이미 얘네들이 0 되는 값도 한번 꼭 집어넣고 가줘야 돼요. 자, 꼭 집어넣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k-2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k-5면 집어넣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0 되는 값, x제곱의 계수 0 되는 값이랑 x의 계수 0 되는 값이 같을 때만 꼭 집어넣고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0 되는 값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 주면 이 부분 사라지고 요 x의 계수도 사라지고 7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7이 0보다 작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가 없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해가 없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니까 나중 최종 답에 k2는 꼭 집어넣어 줘야 돼요. 나중에 이거 빼먹어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제 수직선을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가 없으려면 이 부분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결과값이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반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아야 되는 게 안 돼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이 주어진 조건에 아예 반대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그래프를 만족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k-2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k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은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x의 계수가 어찌됐든 짝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4의 절반은 2.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개를 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K 플러스 1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K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K 플러스 1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전개하면 4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K.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23K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럼 곱해서 30 되는 거 일단은 2랑 15부터 한번 볼까요? 2랑 15 곱해서 4 되는 거. 아, 우리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얘네 둘이 곱해서 4, 2, 8. 8에다가 1이랑 15 곱하면 15. 15랑 8을 더하면 2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하면요. x가 아니라 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15는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k 값은 작은 놈과 큰 놈의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랑 4분의 15를 만족하는 값.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꼭 수직선을 그려야 돼요. 누구랑 누구를 만족해 줘야 돼요? 기울기랑 여기 판별식을 만족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는 작다. 자, 그럼 아까 K는 2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는 크다라고 했고 등호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이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자, 2는 한 놈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한 놈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한 놈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K값은 2보다는 크고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답을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제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답을 이 상태로 보통 제출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아까 뭐 확인했었어요? K가 2가 됐을 때도 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만족하고 이 부분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은 아까 요 부분에다가 아까 뭐 K는 2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종 답은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답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해주면 이 부분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조금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설명은 없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부등식 파트는 수직선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특히 연립 2차 부등식은 2개 이상의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수직선을 더더욱 잘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2개의 부등식을 잘 구한 다음에 자, 위에 있는 식을 기역식, 밑에 있는 식을 니은식이라고 해놓고 자, 기역식을 일단 인수분해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1 x-4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작다 나오면 우리 무슨 값? 두 해 사이에 있는 값, 사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는 두 해, 1과 4 사이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식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식도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2, x-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크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두 해 중에서 큰 놈보다는 크고 두 해 중에서 작은 놈보다는 작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요. 연립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두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4 사이. 자, 1과 4 사이. 그 다음에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지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이 부분, 지금 빗금친 부분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여기서 원하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밑에 문제도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래프가 2차 함수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보다는 위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위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래프가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그래프보다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작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쪽에 있는 요 그래프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해놓고 정리부터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4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6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나눠진다는 걸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8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작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식을 쌤이 니은식이라고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의 해는, 이 부분도 사이값 나오겠네요. 두 해 사이에 있는 값.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식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식을 따로따로 적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선을 다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자,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7번과 48번은 2차 연립 부등식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 형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선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조금 어려운 감이 있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 기억식이라고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을 니은식이라고 한 다음에 일단 각각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수직선을 그리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식부터 먼저 보면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이 부분은 k로 묶여지죠. 아예 인수분해를 좀 시작해 놓고 보도록 합시다. 2k 플러스 1은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k,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 크로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2k랑 2k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3k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인수분해해서 다시 적으면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0 되는 값이 x는 k고요. 이 부분이 0 되는 값이 x는 2k 플러스 1인데요. 딱 봐도 k보다는 2k 플러스 1이 이 부분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x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2k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서 기억식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식 보면 이 부분 인수분해를 하면요. x-10, x-2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0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바로 해를 적자고 얘기를 했었죠? 큰 놈보다는 크고 x는 10보다는 크고 또는 x는 2보다는 작다.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시가 될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해가 존재를 해야 된대요. 해가 존재. 그러면 겹치는 구간이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K가 있는 부분부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K,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해가 생기려면 아까도 겹치는 구간이 생겨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X는 2보다는 작다가 우리 요렇게 와야 일단은 겹치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는 10보다는 크다가 요렇게 들어와야 일단은 겹치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K는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K는 2보다는 작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만족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요 색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K 아니면 2가 K 자리에 왔을 때 주어진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요렇게 이 자리에 와서 요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구간이 안 생기죠. 자, 한 놈은 색칠돼 있고 한 놈은 색칠 안 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2보다는 작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2K 플러스 1이 10보다는 오른쪽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2K는 9가 될 거고요. K는 2분의 9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요 10이 요 자리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되더라도 주어진 조건, 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해가 존재하면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호를 빼면 되는데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호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만족하는 값은 K는 2보다는 작고 K는 2분의 9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이 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3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3개라고 정리 좀 해놓고 시작합시다. 3개가 됐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아까 위의 문제랑 풀듯이 일단은 인수분해를 각각 해놓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식부터 보면요.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x-1, 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식 보면 이 부분이 지금 x,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곱해서 2a 되는 거는 2랑 a 곱해서 아니면 2a나 1을 곱해서 2a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되려면 a랑 1을 곱해야 되겠죠. a랑 1을 더하면 가운데랑 a 플러스 2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식은 정리를 하면 x-2, x-a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직선을 그려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먼저 그리면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 놓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인데요. 자, 2를 기준으로 얘도 사이값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구간이 하나, 2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A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2보다는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쭉 올라가서 이번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 만족하는 거 하나, 둘, 3개 만족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자, 근데 얘가 4랑 5 사이에 굳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겹치는 구간이 가더라도 계속 만족하는 건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어차피 이 구간밖에 없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검은색 구간이 4에서 끝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무리 오른쪽으로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계속 끝없이 뻗어나간다라도 겹치는 구간이 요 구간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빨간색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누구보다 4보다는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A는 4보다는 크기만 하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무조건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적을 때 A는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꼭 부등식에서 뭘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위의 문제처럼 위의 문제에서 했다시피 꼭 부등식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꼭 확인해야 된답니다. 요게 여러분들 등호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 A가 4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A가 4 자리에 와도 A가 이렇게 4 자리에 와도 이렇게 만족하는 구간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A가 4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A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